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 정치권 내란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의 흐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검찰의 행보 등을 좀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동훈이요. 오늘 좀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 혹은 내년 3월에 윤석열을 하야시키겠다. 그래서 내년 4월 혹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로드맵입니다. 일종의. 이런 얘기를 국힘당의 이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하죠. 자, 만약에 한동훈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로드맵대로 간다면 윤석열은 적어도 석 달, 많으면 넉 달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한테 대통령직을 남겨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석 달, 넉 달씩이나. 말이 안 되는 주장 아닌가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한동훈이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검찰 독재의 연장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기 퇴진도 아니고 하야도 아닙니다. 그냥 한동훈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시간을 찾아낸 겁니다. 아마 한동훈은요, 그 사이에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고 대통령직에 버티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두어 달, 모두 합쳐서 5달에서 6달, 그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경쟁자가 없이 무주공산 상태에서 치르겠다. 그래서 지가 권력을 잡겠다. 다시 말해서 검찰 독재의 연장을 꿈꾸는 거다. 라고밖에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동훈이 떠들어댔던 질서 있는 퇴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한동훈의 권력 욕심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검찰 독재의 연장 음모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요. 윤석열 등 내란 주범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신속체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윤석열 외에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요, 의외로 국힘당 쪽에 지지도 많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는 이어서 내란과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법도 통과시킵니다. 내란 상설특검에는요, 무려 2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사실상 국힘당 의원들 약 20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상태인 거죠.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검찰과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들은 이 수사라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가로막아 보려는 그런 그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른바 로드맵입니다. 윤석열이 2월에 하야하거나 그래서 3월에 하야해서 4월에 대선을 치르거나 5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국힘당 내부의 전국 안정화 TF라는 곳에서 보고를 했대요. 참. 그리고 동시에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것도 막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꼼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야 질서 있는 퇴진이지 윤석열과 내란 주범 윤석열과 내란숙의 윤석열과 석 달, 넉 달을 우리 시민이 같이 지내라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동훈이 하자고 떡하니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질서 있는 로드맵이랍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이것이 한동훈이 준비한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이에 5개월, 6개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고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모레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있는데 그날은 조국을 보내고 그리고 3월쯤에 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3월쯤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대선은 한동훈 지가 무난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네. 네.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꼼수란 말을 반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검찰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단독 기사 내용입니다. 단독 여권 윤 퇴진 이재명 불출마를 어쩐다고 같이 연계 패키지 하나로 연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거나 혹은 하야를 하거나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게끔 막겠다. 그 이유는 뭐? 재판이 5개 아니냐? 사법 리스크 이걸 부각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불출마를 연계시키겠다는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윤석열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인데 왜 여기에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갖다 끼워붙입니까?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국힘당이 매우 불안해하고 위기에 몰렸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당이든 이 적폐 세력이든 진짜 관심은 윤석열이 뭐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 것을 이재명의 대권 당선을 막겠다는 것이 그들의 오로지 가장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미친놈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국힘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모든 거 하나 일만 터지면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탄핵을 해도 이재명 때문이고 예산 삭감을 해도 이재명 때문이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도 이재명 때문이다. 툭하면 이재명 방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방탄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국힘당의 생각이고요. 적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갖 희한한 논리들을 다 갖다 끌어붙이고 있고요. 더 웃기는 것은 이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어디서 한반도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생전에 들어볼 수 없는 희한한 주장을 여기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어거지를 본 적 있어요? 반역자를 처단하는데 누구가 같이 죽으면 반역자 처단할게. 뭐 이건가요?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른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가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거지를 쓰는데
아주 단련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못돼 처먹은 거지. 오로지 이들은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인 듯해요. 참. 어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이미 진행이 착착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윤석열이 2월 혹은 3월에 하야한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2월 혹은 3월에 그때까지 윤석열은 뭐 하냐고. 윤석열 멀쩡하게 있는데 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두세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 계획을 짜고 있느냐? 윤석열 건강 이상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병원에 쳐넣는 거야. 그래 놓고 병원에 있으니까 권력 행사를 못하지? 그러면 국무총리가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런 공동정권, 그러니까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권을 이렇게 밀어붙여 나가겠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윤석열이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기는 하대요. 워낙에 폭식에 과음에 건강이 좋을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다. 이런 식인 거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진료를 받기는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병원에 쳐넣고 그 빈자리를 한덕수와 한동훈이 차지하고 한 두세 달 가다가 이재명 대표 감옥에 보내놓고 지들은 대선 치르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게 엄청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눈에 빤히 보이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자, 더 황당한 거는요.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동훈은 권력을 넘겨받기는 받았는데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넘겨받은 권력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한동훈이 권력을 넘겨받아서 한덕수와 함께 공동정권을 진행하는지 어쩌는지. 근데 이것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란 주범인 윤석열과 같이 한 통 속으로 가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게다가 이론적으로는요. 윤석열이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권력 분점, 권력 이양은 이 자체로 이미 위헌 불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언제든지 이걸 다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모든 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한동훈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일보 같은 데서도 한동훈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불법이야, 위헌이야 라는 기사를 다 썼겠습니까? 상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나름 대가리를 쓴 것이 윤석열을 장기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입원은 대통령의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선 퇴진을 시켜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물러나게 만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이 건강 이상을 핑계로 권한대행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분노도 조금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쯤 돼서 조용히 하야시키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덮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제거를 한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장용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최종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1심에서는 유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 결국 이 손준성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3년 동안 끌면서 항소심은 2번씩이나 연기시켜서 3번째 결국 재판기를 열어 선고를 했는데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애시당초에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무죄 사유예요. 손준성은요, 이른바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이런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 당시 여당 여권이,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쪽에서 채널A 하고 한동훈 사이에 있었던 검언 유착 사건, 이 사건이 실은 유시민이 만든 조작극이더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죠. 그게 고소장에 들어갑니다. 그 고소장을 손준성이 김웅 의원, 그러니까 당시 국힘당 쪽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장은 다시 대검찰청에 접수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손준성이 쓰기는 썼는데 손준성이 누구한테 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김웅한테 준 게 아니면은, 손준성이 김웅한테 직접 준 게 아니면은 이거 죄를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에? 이게 무슨 말이죠? 손준성이 비록 이상한 문건을 썼다고 하더라도 김웅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면은 손준성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자,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윤석열이 달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시켜서 그래서 쓴 거 아니야? 그래서면은 윤석열이 나쁜 놈이고 윤석열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 준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손준성은 무죄야. 이런 논리를 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손준성이 직접 김웅한테 줬다라는 증거가 없으니,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뜨네요. 손준성이 직접 줬다라는 그 증거가 없으니 윤석열이 넘겨줬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죄를 지은 건 윤석열이지 손준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손준성은 무죄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궤변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번 이 내란 사건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 특임 단장이 명령을 받고 명령 때문에 출동한 것이니 명령을 한 특전사령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나쁜 놈이지 707 특임 단장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법률가들이 일반 시민들을 속일 때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어거지죠, 한마디로. 법리라는 것을 핑계 삼아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무죄 사유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손준성 무죄 판결의 내용이 이래요. 어떻습니까? 그냥 척 보더라도 이거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췄구나 라고 보게 되겠죠. 도대체 이 판사가 어떤 판사인데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렸냐? 정재호 부장판사입니다. 광주 출신이고요. 69년생 서울대 법대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심의관이고요. 대전고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보니까 수원고법에 얼마 있지 않았는데 1년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고법으로 발령이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희대가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손준성 사건을 떠맡긴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정재우 부장판사, 그리고 최은정 판사와 이예슬 판사들입니다. 한 사람은 경북 포항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전남 순천 출생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출신입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의 판사가 이렇게 희한한 결론을 내려요. 이게 판사입니까? 개새끼입니까? 하나같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판사랍시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윤석열, 한동훈 얘기하다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꼼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으로 넘어가서 판사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느냐. 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판사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습니다. 손준성한테 무죄를 때린 그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고요. 말 그대로 의도적 아닌가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꼬붕들, 조희대의 입맛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 이재명 사건을 맡긴 겁니다. 즉 조희대 입맛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판사들이 누구?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총선에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자도 바로 이들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강욱 의원, 조국 대표의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직을 빼앗기죠. 예, 그 판결을 했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이걸 우연일까요? 예, 아무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재판부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신진우 판사 같은 자들인 거예요. 신진우는 수원에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 고법에 있는 신진우인 겁니다. 서울 고법에 있는 신진우. 그런 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턱 갖다 놓은 거예요. 뭡니까? 이재명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한 거죠. 실제로 지금 서초동뿐만 아니라 이 적폐들, 이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봐 엄청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가장 유력한 방법이 뭐다? 예,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사법농단이죠. 그래서 제가 조희대를 절대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참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원들이 조희대를 떡하니 대법원장에 앉힌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상한 판결들 사실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조희대예요. 조희대가 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수원으로 중앙지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중요한 핵심 사건들을 턱턱 맡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나마 중립적인 사람을 맡겼는데 중립적인 사람한테 맡겨도 재판이 이상하게 나오는 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새끼들한테 재판을 몰아준 거예요.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참 투명하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뭐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꼼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내란 수계랑 100일 가까이 서너 달씩이나 함께 지내란 말입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 법원에 대해서 제대로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법원이 조이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 국민들이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법원이 시민들한테 멱살이 잡혀서 패대기 쳐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